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비즈니스과 경례비즈니스과 국제비즈니스과 3학년 학생들 세무일반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정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4번이나 그 세무일반이 들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죠? 직접 만나서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칠판을 통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라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단원이 교과서로는 23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22페이지죠. 22페이지. 국세기본법의 이해 3단원인데 이 국세기본법의 이해 이 파트도 여러분들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세법이죠. 세금과 관련된 법률, 이거 세법인데 이 세법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대부분 한자 용어로도 이거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에 주석으로 줄을 치는 내용이라던가 직접 제가 줄을 치라는 내용들을 잘 줄을 쳐서 적어 놓으시고 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짧은 인터넷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세기본법의 이해도 여러분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잘라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중간까지 이 시간에 수업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그리고 소단원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국세기본법의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기본법의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22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의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란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자,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죠. 과세관청에서. 근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제기를 하게 되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결론을 다시 한번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세금을 내기 전에 납세자의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그냥 줄만 좀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평하게 하여 납세 의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세는 세법마다 세법이 다양하게 제정이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각 세법마다 법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많은 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서 규정한 총칙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여러분들 각 학급마다 교실 규칙이 있죠. 학급 규칙이 있습니다. 학급 규칙들이 각 반마다 각 학년마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총망라할 수 있는 것이 교칙이겠죠.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은 이런 여러 가지 그 학급 규칙과 같은 여러 가지 세목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겠습니다. 여러분 국세기본법의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국세, 자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죠. 지방세하고 다르죠. 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 국세는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아주 기본이고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세금들을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기본법이겠죠. 자, 세법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자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에 대한 조정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차법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산세가 나오고 또 그 밑에 가산금이 나오는데 딱 봐도 헷갈릴 것 같죠, 여러분들? 예,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여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후 경과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 가산세는 여러분들 가산세는 우리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내야 될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는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제가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다던가 세금을 내지 않았던가 이런 어떤 세금 납부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얘기했죠. 물론 벌금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거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도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신고되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요거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보통 과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너 얼마 내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었죠. 재산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국가에서 당신 세금 얼마 내시오라고 해서 직접 고지서를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들 중에 제대로 세금 납부가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부과하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여러분들 보통과세라고 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과하는 세금들의 경우 이행이 안 됐을 때 가산금,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 2020년부터 올해부터죠. 2020년부터는 국세에 있어서 가산금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있고 국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가산금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처럼 가산세로 여러분들 이렇게 편입되게 되겠고 국세에 있어서 가산금은 사실상 2020년부터 폐지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쓰이게 되고 모든 국세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 초봉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납세 의무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줄치시고 잘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세자는 누구죠?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우리가 이제 납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도 여러분들 납세자에 포함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직접 나라에 내는 사람이 납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는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는 직접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납세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누가 냅니까? 직접 소비자가 국가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모아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는 납세자가 되는 것이고 직접 물건을 사서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당세자인 소비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도 줄을 좀 치시고요. 납세자에 해당이 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위에다가 여러분들 회사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상은 회사명이라고 하는데 회사라고. 자, 원천징수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자,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조세를 미리 떼어서 일정 기한 내에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원천징수는 내가 낼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와 같은 기관이 내가 낼 세금을 소득세를 미리 떼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보는 예수금고 같은 개정 과목이 원천징수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되는 것이고 국가기관도 될 수 있겠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납세를 직접 국가에다가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속하고 납세 의무자는 아니겠죠. 물론 납세 의무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납세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납세 의무자 이런 거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고증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자, 과세 기간,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1년 동안에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이 과세 기간이 되겠죠. 물론 소득세 같은 경우 1년 동안 1월 1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인 2021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 표준. 여기 지금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예.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죠. 자,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이 10만 원, 소득공제가 30만 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니까 세금이 과세되는 금액은 총 16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160만 원이 내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0만 원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소득세와 같은 경우 6%에서 약 40% 정도의 과세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내 소득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신고서는 여러분들 위에서 나온 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직접 내가 써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적은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자신고.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도 전자신고 할 수 있고요. 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세를 납부할 마지막 날짜를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 기한이라고 한다면은 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에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교과서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따로 나왔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기간에 줄을 치고요. 자, 일정 시점에서 다른 지점 사이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부가가치세 신고 이건 뭐 뒤에 가서 나중에 더 설명드릴 겁니다. 부가가치세 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과 시점 사이를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바로 밑에 동그란 바로 2번 기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한은 여러분들 일정한 시점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조세 세법에서 납부기한은 조세를 납부해야 될 마지막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7월 25일, 5월 31일 이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예, 불성실한 의무자로서의 자세를 지녔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기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우리는 조세관청에 가서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거나 여러분들 공휴일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께 줄치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나 그러면 다음 날 6월 1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자신고 특례가 있습니다. 예, 요건 여러분들이 언제를 기한으로 보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법에 따라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때를 신고된 날짜로 보는 것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으로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자,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우체국에다가 제 신고서를 제출하죠.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인 날짜를 찍습니다. 그 날짜를 신고된 날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지원을 하겠지만은 5월 31일까지 소인분들로 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서류가 해당 기관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전달해서 그 신고 날짜가 우체국에 도착한 날짜가 서류 봉투에 찍혔을 때를 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한의 연장인데요. 기한 연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 있죠. 여러분들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기한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송달. 자, 송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송달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송달은 그 국세관 행정처분 내용 및 이외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당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서로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당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송달의 경우는 여러분들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 고지서도 있고 납부 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똑같은 일종의 독촉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도착한 경우 항상 여기 14일의 동그라미를 치고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 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착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다 줄을 좀 치셔야 되겠는데 제가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했죠. 근데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 라고 하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짜가 6월 28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고지서를 6월 28일 받은 거죠? 너무 빠르잖아요. 네, 너무 여러분들 급한 날짜에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늦게 받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4일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은 14일 뒤에 납부하세요 하면서 기한 연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14일 이전에 도착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14일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무조건 14일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예 납부 기한이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6월 30일이 그 납부 기한인데 송달 날짜가 7월 2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14일 플러스에서 14일 안에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4일의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송달 지연이 되어서 14일 이내에 고지서가 도착하거나 납부 기한이 지나서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 경우 똑같이 14일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자 2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납기 전 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납기 전 징수는 여러분들이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납기 전 징수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자, 납기 전 징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6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납세자의 어떤 특정 납세자의 경우에는 6월 20일까지 과세관청이 기다려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정 때문에 6월 28일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6월 28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6월 28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를 우리가 납기전 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납기전 징수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고지서가 도착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일을 보장해 줬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납기전 징수에 있어서 자, 요거는 보지 않습니다. 위에 거는 보지 않습니다. 자, 아래 거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인데 7월 2일 날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그냥 7월 2일을 납부 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납기전 징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납기전 징수는 이 사람은 사정으로 인해서 6월 30일 납부 기한까지 과세관청이 납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납기전 징수라고 하죠. 이 경우 고지서가 납부 기한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라도 그냥 고지서가 도착한 날짜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국세 기본법의 용어 여러분들 정리를 했었는데 좀 내용들이 있죠. 예, 국세, 세법, 가산세, 가산금, 특히 가산세, 가산금 구분하셔야 되고요. 납세자, 그리고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기간과 기한, 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 기한의 연장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 특히 송달 지원과 관련된 연장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납기전 징수 두 가지 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송달 지연이 되었을 때 납부 기한이 연장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잘 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25페이지 중간에 서류의 속달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역에 힘쓰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